자, 반갑습니다. 이동호 대표 모닝브리핑 6월 20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날씨는 좀 많이 더운데요. 시장이 화끈하게 또 타올라 주기를 좀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열리질 않는다라고 어제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증시보다는 이제 미국 증시라기보다는 유럽 증시에 가깝 내용들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미국 쪽을 제외한 이제 다른 나라 증시는 모두 열렸는데요. 미국장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정강 후약으로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렇다 할 출발도 조금 불안했었고, 그리고 장중의 흐름들도 시원한 모습을 좀 못 보였는데요. 유럽 증시나 아시아 증시들도 대부분 다 약세거나 조정세를 좀 보였습니다. 미국이 6월 금리 동결 이후에 7월 달에 재차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그리고 매파적인 금리 동결 분위기 속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더 시사를 하게 되면서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0.25%를 올린다라는 게 거의 70% 가까이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6월 말로 접어드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빠른 형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또한 국내 증시 포함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나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유럽도 지금 어제 약세로 좀 마감이 됐고요. 유럽도 이제 전략으로 출발했지만 이렇다 할 반등 없이 후반까지 계속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20일은 이미 금리 인상을 통해서 4%대로 금리 인상을 했었고, 지난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단기 대출 금리 인하를 조금 인하를 했죠. 그래서 전조 현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는데, 오늘 중국이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그게 그래도 조금 시장으로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도 추가적인 악재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커진 건 아무래도 지난주 FOMC 하기 전에 이미 서서히 시장을 조금 높여놨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분명히 제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미리 언지를 드렸었죠. 자, 국내 증시도 다르진 않습니다. 어제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추가 하락도 제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빨리 반등이 나올 만한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 장세만 지속이 됐습니다. 대형 주대주가 지금 부재한 가운데 일부 업종들의 순환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이끌고 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풍력,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이 이제 조선 쪽과 함께 같이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엔터, 조선 요 4개의 업종은 실제로 계속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말씀드렸던 다른 테마주들은 약간 연속성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체적으로는 앞으로도 내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올해 말까지는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유효하게 보시고, 미국장이 무조건 따라간다는 느낌보다 미국장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승이나 중국 쪽의 상승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주요 뉴스들도 대개 한번 보죠. 거의 업종으로서의 내용보다는 테마성의 뉴스들이 더 많죠.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앞두고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 철도, 원자력 발전 등이 좀 올랐고, 신재생 에너지 쪽을 이제 원자력 발전이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RBK 그룹이나 삼부토건, 금감공업, DYD, SY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좀 보였었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 순방 예정을 하고 있고, 방산 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방산 쪽은 실제로 이제 하반기부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많이 수출을 한 폴란드 같은 경우가 지금 대금 납품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조금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도 조금 궁금하고, 일단은 베트남 쪽에 이제 방산 수출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좀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그룹주들 어제 대부분 다 방산 쪽에 연결돼 있던 것들이 많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스코넥, 스페코, 현대로템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경쟁시장청에서 이제 미국의 아마존 아이로봇을 인수 승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 무인 로봇 이런 쪽들이 움직여서 포스텍, 이렌시스, 큐렉소 등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조선 쪽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상풍력과 함께 같이 맞물린다고. 그래서 약 10조 원 규모의 이제 해상풍력선 수주 전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베스탁스라고 해서
터빈 만드는 풍력 세계 1위 업체가 국내 쪽에 아시아 본부를 두게 되면서 국내 쪽 풍력 뭐 타워, 트윈 타워나 뭐 이런 쪽들이 다들 수혜를 보니까 이제 CS 윈드나 STX 중공업, 코론 글로벌, 뭐 대창 솔루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강세 중에서 지금 보여지는 테마주들 위주로 시장이 조금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어제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시장 얘기들 다시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테마주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움직였던 것 중에서는 가장 뭐 핫했던 건 이제 오르비아텍이었습니다. 어제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하락 출발하거나 내려오면 5,000원에서 5,100원 정도 부근에서부터 공략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장 초반에 20% 가까이 수익이 났었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윗꼬리가 좀 달 텐데요. 뭐 요거는 상승 출발할 때보다는 하락 출발해서 오전에 흔들릴 때 잡아 놓으시면 오후에 약간의 반등들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 때문에 지금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오염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오르비텍은 5,400원이야 5,300원에서 한 200원 정도 사이 요 가격까지 오게 되면 좀 금상첨화고, 애매하게 내리면 애매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또는 올라서 출발하면 아침에 음봉이 좀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낙폭과대 쪽에서 두 번째 종목이 큐브엔터. 최근에 엔터 쪽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한 이틀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앞서서 드렸던 건 이제 뉴였죠. 뉴도 이제 서서히 지금 올려가고 있는데 뉴도 오늘 자리가 괜찮습니다. 뉴도 오늘 자리가 괜찮고 큐브도 이틀 연속 지금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상승 출발만 안 하면 오늘 좀 겹쳐서 어제 엊그제와 비슷한 모습으로 겹쳐지게 되면 양봉으로 27,0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고요. 아래로는 뭐 24,000원에서 23,000원 후반대 공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라미드 쪽에서는 이제 진성TC, 뭐 건설 기계 쪽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연결되는 종목 중에 좀 덜 오른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소 쪽도 연결이 돼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 최근에 분위기 따라서 올라오는 그 그림들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박스권 이전 박스권은 지금 돌파가 됐고 앞서서의 다음 박스권이 이제 14,000원대니까 어제 시가와 저가 부분을 이용해서 조금 매수를 하시면 되고, 뭐 12,000원 초반대를 깨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단 14,000원에서 16,000원대까지 한 번 더 열어놓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오, 이건 2차전지 종목 관련인데요. 뭐 나노신 소재 화물가 비슷한 흐름인데 주가가 좀 천천히 가는 편이죠. 어제도 양봉이 좀 나왔는데 오늘 슈팅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가 부근과 어제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보시고, 위로는 이제 앞선 고점이 있으니까 4만원대에서 41,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가비스, 뭐 요것도 최근 단기 반등의 목표가를 가지고 좀 있습니다만 한 3일 정도 지금 급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면 84,000원에서 82,000원대를 돌파 의지를 좀 보일 텐데, 뭐 장중 변동성이 좀 클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가와 어제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좀 보시고 위쪽으로는 뭐 8만원에서 8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 최근에 제가 다시 며칠째 지금 서진 시스템도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드리고 있죠. 17,000원 후반대부터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여전히 지금 19,000원대를 금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요새는 한 방에 시세를 내는 경우보다 윗꼬리를 달거나 겹쳐서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슈팅이 나와버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밑에서 올라올 때 잘들 말씀드릴 때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추격 매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 나오기 직전의 흐름들을 조금 보고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일단은 박스권 상단이 19,500원에서 19,6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요게 돌파가 되면 거의 22,000원대, 23,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이번 주에 더 증가를 하게 되면 사실 수 있는 가격대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가 뜨는 자리보다 겹쳐서 어제 엊그저께 계속 겹쳐서 올라오니까 상승이 좀 무난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5G도 또는 이제 6G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 움직임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려운 장세이긴 합니다만 종목별로 움직임이 화끈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급하게 따라가서 공략을 할 게 아니라 어제처럼 천천히 내릴 때 공략을 하시고 또 오를 때 약간의 현금화를 하시고 또 다른 길들을 또 모색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과는 상관없이가 아니라 시장이 되게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의 변동성을 위아래 변동성을 좀 활용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렇게는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앞서서 드렸던 뭐 CS 윈드나 이런 애들이 지금 천천히 올라가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처럼 아래에서 제가 잘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를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저는 30% 먹고 50%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3% 먹었고 5% 먹었다 이래버리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이유 패밀리 SC도 13,000원, 14,000원에 드렸도 26,000원까지 가는 걸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단기간에 급등하는 걸 좋아하지만 시장은 지금 단기간에 급등이 아니라 천천히 위로 올려주는 종목들을 더 쌓아가고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